9월달 띠별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은 일단 신유월입니다. 신유라는 것은 월은 무엇인가 결정되고 결과가 나오는 시기죠. 천간 아래오로 다 결실, 결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9월달 신유월의 어떤 그 기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절기상으로 보면 백로와 추분이 있는 시기죠. 그죠? 추분이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백로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수기가 하늘에 있던 수기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체가 뭉쳐져서 어떤 그 결과가 뭉쳐져서 땅으로 이제 습기가 들어가는 시기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백로다. 찬이슬, 그죠? 흰이슬, 찬이슬의 어떤 것을 백로라 하죠. 그 다음에 절기가 중간쯤 가서 절기가 추분이죠. 그죠? 추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추분이죠. 근데 이제 점점점 밤이 더 이렇게 많아져 가는 시기가 되는 것이 추분이다. 그죠? 추분이라는 것은 춘분과 달리 춘분은 똑같이 희망과 멸망이, 그죠? 부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이 같이 있기는 합니다. 해와 낮과 밤이 다 조금 같은 시기니까 둘 다 헷갈리지만은 어째 보면 봄에 있는 춘분은 희망적으로 앉아 헷갈리다가 희망적으로 간다면 일단은 조금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죠. 뭔가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이거보다는 지금까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유지하고 버티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바꿈 이런 것보다는 유지 보존 이런 것이 강한 시기가 춘분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닭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닭띠는 주요 켜상으로는 하택큐라는 상이 나왔습니다. 하택큐는 자연의 상으로 보면 태양이 어떤 그러니까 연못에, 그죠? 어떤 연못에 비추다가 이렇게 그 태양이 그 연못에 비춘 그 희망, 좋은 밝음 뭐 이런 것들이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게 비추어져 있어서 그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범주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으로 봅니다. 이 상 자체를 Q라는 그 자체가 어째 보면 이렇게 경쟁하고 삐낀 듯이 이렇게 사파리 눈 보듯이 뭔가 이렇게 조금 빽딱하게 보는 그런 어떤 그 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뭔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오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보다는 화목되기보다는 반목하고, 그죠? 방해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좀 원만하게 좀 잘 안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비가 붙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하고 이렇게 해줄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같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이 큰 일로 발전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갖고 시비 소송 뭐 해갖고 좋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배려해주는 마음, 좀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영업하는 영업장이라든지 상대에 대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소 때보다도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평소 때는 넘어갈 일도 이런 운이 걸리면 막 시비가 붙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돈의 흐름을 전략하고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일단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까지 죽이는 게 좋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나가는 구멍을 막으세요.
소망하고 희망하는 바는 실제로 좀 방해라든지 오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죠.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 해도 뭐 하면 또 그것이 또 오해의 불씨를 더 쌓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막 좀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취직도 좀 잘 되기 어려운 걸로 보였습니다. 그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실제로 원만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뜻하는 곳에 취직되기가 좀 쉽지 않은 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일단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도 되는데 만약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건보다 좀 낮추어서 이렇게 지원하면 또 충분히 가능하겠죠. 연애사도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거나 시비하거나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괜히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특히 행동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동도 행동이지만 말이 다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죠? 말을 좀 현명하게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는 뭔가 지금 말은 많이 나오고 뭔가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기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금액도 낮춰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꾸준히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사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괜히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미루는 게 좋겠다. 건강 관련해서는 뭔가 좀 진찰하고 진단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미리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특히 교통사고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시비가 붙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93년생 계유생 같기는 그냥 어째 보면 일상의 어떤 반복, 그죠? 통상 하던 대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상에 대해서 지겨움, 뭐 이렇게 짜증, 실정, 뭐 이런 게 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81년생 닭띠. 81년생 닭띠는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펼쳐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또 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81년생은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9년생 기유생 닭띠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세상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57년생 정유생 57년생 정유생은 변화하고 바꾸고 이렇게보다는 유지하고 버티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 보입니다. 45년생 을류생은 기본적으로 막 조용히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챙겨보고 주변을 이렇게 챙기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